자, 마지막 통계적 추정의 풍산자 고득점을 향한 도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하는 것은 그 통계적 추정에 나와 있는 몇 가지 패턴들을 그대로 갖다 적용해서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모평균 추정하는 개념,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476번을 먼저 보시면 모평균이 2이고 모분산이 1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 n짜리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x바에 대하여 x바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똑같으니까 그대로 2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모분산이 1이고, 그 다음에 x바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니까 이제 n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 fn이라고 하는 게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x바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x바 더하기 4의 평균으로 이제 계산이 되고 있죠. 얘를 다시 한 번만 정리를 좀 해보자면 x바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4 곱하기 2의 x바 그리고 다시 더하기 숫자 4 이렇게 이제 쪼개지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금 x바의 평균은 2가 들어가는 건데 문제에서 필요한 건 뭐냐면 저 x바 제곱의 평균인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분산은 x바의 분산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x바의 제곱의 평균에서 x바의 평균의 제곱을 갖다가 빼서 만들어주는 거고, 이게 지금 2의 x바의 제곱에서 지금 2의 x바가 2니까 4를 갖다 빼는 거고, 얘가 v x바니까 n분의 1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2의 x바의 제곱은 n분의 1 더하기 4가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는 n분의 1 플러스 4, 그 다음에 2의 x바는 2니까 마이너스 8 그리고 다시 더하기 숫자 4. 그러면 남는 건 뭐밖에 없다? n분의 1밖에 없다. 그래서 n분의 1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fn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이다. 이렇게 정리해놓고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476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477번입니다. 모평균이 75, 모표준 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그러니까 x 자체도 정규분포를 따랐습니다. 모평균이 75고 모표준 편차가 5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크기가 25짜리 표본을 이미 추출하면 x반은 다시 한번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래서 평균은 그대로 75,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니까 5분의 5잖아요. 그래서 얘는 1의 제곱이다.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확률 변수 z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고, 한 번만 더 써보자면 z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건 평균이 0이고 분산 또는 표준 편차가 1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c라고 하는 어떤 상수에 대해서 절대값 z가 c보다 크다. 그러니까 z가 c보다 크든지 마이너스 c보다 작을 확률이 0.06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z가 c보다 클 확률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0.03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랬을 때 pz가 a보다 클 확률이 0.05인 그러면은 우선은 기본적으로 그 표준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하나 갖다 그려서 판단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표준정규 분포라고 하는 거는 z 이퀄 0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z가 c보다 큰 게 지금 여기가 0.03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에서 z가 a보다 클 확률이 0.05가 되게 만들어주는 이라고 물어봤으니까 a라고 하는 거는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c보다 조금은 왼쪽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c가 a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기억의 주장은 맞는 말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px바가 c 플러스 7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x바가 가지고 있는 분포가 있으니까요, 이걸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표준화를 시키면 표준 편차는 1이니까 1분의 안 쓸게요. 그 다음에 x 빼기 m이니까 c 더하기 75에서 c를 빼주시면 p
Z가 75보다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X 빼기 M이니까 C 더하기 75에서 C를 빼는 거죠. 그 75를 빼는 거죠. 그럼 얘가 Z가 C보다 작거나 같은 것이고 Z가 C보다 큰 게 0.03이니까 C보다 작거나 같은 건 그거의 전체 반대되는 거니까 1에서 0.03을 갖다 빼면 확률이 0.97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나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게 두 번째 니은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PX바가 B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디귿이랑 그 니은이랑 같이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X바가 B보다 큰 것은 마찬가지로 표준화 시켜주시면 Z로 바뀌고 시그마는 그냥 1이고 그 다음에 B에서 평균을 갖다 빼니까 75를 갖다 뺀 요 값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0.01이 되는 것이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Z가 C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03이다. 그러면은 Z가 B-75보다 클 확률이 0.01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B 빼기 75가 오른쪽에 있는 거죠. 누구보다? C보다. 그래서 C하고 B-75를 비교해 봤는데 누가 더 크다? B-75가 더 큰 것이다. 그러면 마지막 주장 디귿도 맞는 말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477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478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고등학교 학생의 몸무게는 평균이 60 표준 편차가 6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적재 중량이 549kg 이상이 되면 경고음을 내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엘리베이터에 이미 추출한 9명이 탑승을 했다. 그러면은 다시 또 이런 관계를 따라가겠죠. 원래 있었던 모집단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60이고 표준 편차가 6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 9짜리 표본에 대한 표본 평균 X바의 분포는 역시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은 안 바뀌고 루트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니까 2의 제곱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X바가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근데 이 9명이 탑승을 했을 때 경고음이 울리려면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적재 중량이 그러니까 9명의 몸무게의 합이 얼마 이상이 돼야 되는 거냐면 549 이상이 되어야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지금 X바라고 하는 건 표본 평균이니까 9명의 몸무게의 평균이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알림은 경고음은 언제 울리는 거냐면 X바의 9배가 얼마 이상이 될 때? 549 이상이 될 때다. 그래서 양변 9로 나누시면 X바가 얼마 이상이 될 때? 60일 이상이 될 때다. 그래서 여기는 표본 평균 X바가 60일 이상이 된다면 저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경고음이 울릴 것이다. 그리고 나서 X바가 가지고 있는 분포가 있으니 또 표준화 시켜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 2분의 X 빼기 M이면 60일에서 60을 갖다 빼는 거고 그러면 이 Z가 얼마 이상이 되는 거냐면 0.5 이상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0에서부터 0.5까지가 0.1915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0.5에서 0.192로 갖다 빼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0.3085가 된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그래서 같은 패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어쨌든 이 문제의 흐름을 잘 알 수 있도록 정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479번에 보면은 이렇게 생긴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 4짜리 표본을 이미 추출한 표본 평균 X바니까 X바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은 32고 그 다음에 크기 4짜리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2의 제곱이다. 요게 X바의 분포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원래 어떤 정규 분포를 따랐는데 거기서 크기 9짜리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만들어 놓은 표본 평균이 Y바라고 이야기했으니까 Y바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평균은 똑같이 75고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니까 3분의 시그마의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다른 X바와 Y바가 33보다 작거나 같은 거랑 69보다 작거나 같은 두 녀석을 갖다가 더한 게 1이다 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어쨌든
각각의 기준에 따라서 표준화를 시켜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x바에 대한 표준화를 해 보시면 z로 바뀌고 시그마 x 빼기 m이면 33에서 평균 30을 갖다가 빼서 만들어 주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다시 한번 시그마 3분의 시그마 분의 x 빼기 m이면 75에서 69를 갖다 빼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게 얼마가 되냐면 1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얘는 PZ가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1.5보다 작거나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PZ가 저게 지금 계산해 보시면 3분의 시그마 분의 1분의 6이니까 시그마 분의 18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Z가 시그마 분의 18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얼마가 되는 거냐, 그 두 개 값을 갖다가 더한 게 얼마가 되는 거냐면 1이 되는 거겠죠. 잠시만요. 뺄셈을 잘못했습니다. 계산 자체를 잘못한 건 아니고 반대로 되어 있죠. 시그마 분의 x 빼기 m이니까 69 마이너스 75. 그래서 z가 마이너스 1.5보다, 그래서 이거 바꾸면 안 되지. z가 1.5보다 작거나 같은 거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18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그 두 개를 갖다가 더한 확률이 1인데 얘를 이제 표준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이용을 해서 정리를 좀 해보다 보면 0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고 여기에 1.5가 있어가지고 z가 1.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있죠. 그 다음에 z가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1.8보다 작거나 같은 거, 그 두 개를 갖다 더한 게 1이 되려면 지금 여기 색칠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색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P Z가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18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뭐랑 똑같아야 되는 거냐면 P Z가 1.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랑 서로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 얘기는 요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18이 얼마가 되어야 마이너스 1.5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시그마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12가 되는 거다. 그래서 시그마가 12가 되는 걸 아는 순간 이 y바라고 하는 녀석의 분포에 대해서 알게 되겠죠. 갖다가 집어넣게 되면 평균은 75, 그 다음에 3분의 12니까 4의 제곱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고, 그거 이용해서 마지막으로 표준화 한 번 더 해서 계산해 주십시오. 그건 직접 맡겨보도록 하고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480번입니다. 어느 양계장에서 8월에 생산된 달걀 10,000개의 무게는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4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자, 그랬는데 지금 이 달걀을 임의로 4개씩 한 꾸러미에 넣어서 포장을 할 때라고 이야기를 하면 원래 있었던 모집단은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4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크기 4짜리 표본을 이미 추출한다면 평균은 그대로 50이고 루트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니까 2의 제곱 분산이 4인 걸로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 자, 근데 지금 이 달걀을 임의로 4개씩 한 꾸러미에 넣어서 포장을 할 때 무게가 상위 20% 이내에 속하는 것은 최상품으로 분류해서 판매한다. 그래서 8월에 생산된 최상품 한 꾸러미에 들어있는 달걀의 평균 무게가 얼마 이상이냐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달걀의 뭐라고? 평균 무게. 그러니까 4개를 갖다 집어넣긴 했는데 평균 무게인 거잖아. X바를 만들었을 때 X바가 분명히 표본 평균이 되는 거니까, 아까처럼 그 엘리베이터 탈 때 사람 수 더해가 그 이렇게 9명이 있어가지고 9 곱하기 X바 하는 걸로 계산할 필요 없이 이번에는 그냥 P X바가 얼마 이상일? A 이상일 확률을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가 얼마가 되게 만들어주는 걸 찾을 거냐면 0.1이 되게 만들어주는
A가 얼마인지 계산을 할 겁니다. 상위 10%니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지금 Px바가 A보다 크거나 같은 게 확률이 0.1이다. 그 다음에 얘는 표준화 시켜주시면 시그마 2분의 x 빼기 m이니까 A에서 50을 갖다 뺀 확률이 0.1이 되는 것이고, 여기 보시면 Z가 0에서부터 1.28까지 확률이 0.4니까 Z가 지금 2분의 A-5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1이 된다는 건 Z가 1.28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1이 된다는 뜻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2분의 A-50이 1.28이 되게 만들어주는 A 값만 구하면 될 것이다. 계산해 보시면 답은 어렵지 않게 52.56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이고, 481번 한번 볼게요. 자, 모평균, 모표준 편차,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값도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미 추출한 크기 n인 표본의 표본 평균 xn 바에 대한 확률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 확률 변수 x를 계산을 할 때는 평균이 20이고 표준 편차가 3인 걸 그대로 갖다 이용하시면 되는 거고, x바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20이고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3인 걸로 바꿔서 계산을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요 xn 바가 20보다 크거나 같고 23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시그마분 x 빼기 m인데 얘는 평균이랑 값이랑 같으니까 계산 안 하고 그냥 0으로 바꿔 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루트 n분의 3분의 x 빼기 평균이니까 23 빼기 2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원래 있었던 그 모집단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는데, 평균 요 값 둘 다 20이니까 0 z 시그마 3분의 x 빼기 m이면 이번에는 32에서 20을 갖다 빼는 게 되고, 두 개 어쨌든 확률이 같다 했으니 얘랑 두 개의 값이 서로 같다라는 사실을 이용을 해서 계산해 주면 된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482번으로 갑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 x바에 대하여 fm은 저 px바가 5.16 곱하기 루트 n분의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f0하고 f1 두 개를 갖다가 더한 게 1.332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어쩌고 저쩌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상황을 보시면 원래 있었던 모집단은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죠. 거기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합니다. 그러면 x바의 분포는 역시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은 변하지 않고 표준 편차만 루트 n분의 4로 변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저 x바의 분포를 이용을 하면 여기는 요 fm을 Z로 바꿔놓은,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놓은 어떤 확률값으로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얘가 Z, 시그마가 이제 루트 n분의 4, 그 다음에 x 빼기 m이니까 5.16 곱하기 루트 n분의 2에서 m을 갖다가 뺀 값의 형태로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저 분모 분자에다 4분의 루트 n을 갖다 곱하면 앞에 게 상수로 딱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얘는 계산하면 z가 2.58 마이너스 4분의 m 루트 n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지금 그 fm이 표준 정규 분포를 활용한 어떤 확률로 계산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f에서 0 한번 집어넣어야 되고 1 한번 갖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어디다 갖다 집어넣는 거냐면은 m에다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f0는요, 여기는 요 식에 m 대신에 0을 갖다가 집어넣는 거니까 저 뒤에 게 다 날아가 버리지. 그래서 f0는 pz가 2.58보다 작거나 같은 게 되고, 0에서 2.58까지가 0.495니까 z가 2.58보다 작거나 같은 건 0.995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저거 반대쪽으로 넘기면 f1이 1.332 빼기 0.995보다 작거나 같다.
계산하시면 0.337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F1이라고 하는 것도 M에다가 1을 갖다 이제 집어넣어 보시면 F1은 PZ가 2.58 마이너스 4분의 루트 n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얘가 0.337이 되려면은 얘를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Z가 0에서부터 0.42까지 0.163이니까 Z가 0.4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337이고, 그 다음에 얘는 보시면 Z가 뭐보다 작거나 같은 거잖아. 그래서 Z가 표준정규 분포고 0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Z가 마이너스 0.4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저 확률이 Z가 뭐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37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2.58 마이너스 4분의 루트 n의 값이 마이너스 0.4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한쪽으로 넘겨주시면 3이고요. 오른쪽은 4분의 루트 n이고, 4를 갖다 곱하면 루트 n이 12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양변 갖다 제곱하면 n이 144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자연수 n의 최소값은 얼마 나온다? 144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483번. 어떤 두 직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중 한 직업에서 표본 A를 또 다른 직업에서 표본 B를 추출해서 월급을 조사한 결과가 다음 표와 같았다. 그래서 표본의 크기, 그들의 평균, 표준 편차, 신뢰도, 모평균까지 추정을 다 해놨어요. A그룹에서, 그 다음에 B그룹에서. 그 다음에 이제 뭐 A, B의 월급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때 물어보는 게 첫 번째. 표본 A보다 표본 B의 분포가 더 고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고르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평균을 중심으로 많이 모여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 편차가 작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더 고른 거냐면 B가 더 고르겠죠. 왜냐면은 B가 A보다 편차가 더 작게 만들어졌으니까. 그 다음 표본 A의 크기가 표본 B의 크기보다 작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뭐냐면 오른쪽 부분을 이용을 하시면 240 표본 평균에다가 어떤 상수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K라고 합칠게요. 신뢰도 알파 퍼센트에 대한 상수가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K 곱하기 루트 N1분의 시그마 12, 얘가 243이 되는 거니까 K 곱하기 루트 N1분의 12가 3이다. 이렇게 하나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B에 대해서 같은 연산을 한번 좀 해보자면 표본 평균 230에다가 같은 신뢰도니까 K 곱하기 루트 N2분의 10 한 개 값이 얼마가 될 거냐면 232가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하시면 K 곱하기 루트 N2분의 10이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표본의 크기의 대소 관계니까 루트 N1을 계산을 해보시면은 4K, 그 다음에 루트 N2를 계산을 해보시면 5K. 그래서 뭐 너무나 당연하게도 제곱하면 16K 제곱이랑 25K 제곱이 될 테니 자연스럽게 표본 A의 크기가 더 작다라고 결론을 내리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뢰도의 크기를 크게 하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당연히 길어진다. 이거는 뭐 표본 A가 됐건 B가 됐건 관계없이 무조건 성립하는 이야기. 옳은 것은 기억, 니은, 디귿 세 가지였고요. 마지막 48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신뢰도 95%짜리로 추정한 모평균 m의 신뢰 구간의 길이를 L이라고 부르도록 하자. 그러면은 지금 앞에 상수를 2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미 문제에서 나와 있는 상태. 그러니까 L은 2 곱하기
다시 2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하나 알고 있는 상태에서 크기가 9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신뢰도 95%로 추정하다. 그러면은 2 곱하기 그다음에 2 곱하기 루트 9n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잖아. 그럼 아까 위에 있었던 L과 같을 수가 없죠. 굳이 계산하자면 3분의 L이 되는 거다. 보기 자체는 틀렸다라는 걸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니은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옳은 이야기라면. 그래서 지금 신뢰도 99%짜리로 추정하니까 상수를 3을 쓰는 거고, 크기가 4n인 표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3 곱하기 루트 4n분의 시그마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그래서 지금 L이라고 하는 거는 4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고, 얘는 저 루트 4가 나누면 2니까 보시면 3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하는 건 따지고 보면 4분의 L이 되는 거니까 계산하면 3 곱하기 4분의 L입니다. 그래서 4분의 3L이 지금 여기는 요 니은의 이야기의 결론이 될 것이고, 마지막 티귿, 신뢰도 95%로 추정을 할 때 신뢰 구간의 길이가 2분의 L이 되려면, 그러니까 똑같이 신뢰도 95%로 가는데 표본의 크기만 바꿔가지고 신뢰 구간의 길이를 2분의 1로 줄이고 싶은 거고, 어쨌든 2 곱하기 루트 뭐 예를 들어서 n 프라임분의 시그마 할 때 이 n 프라임이 얼마가 되어야 4n이 되어야 원래 있었던 거에 2분의 1을 갖다가 곱해주는 형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